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주에 주목할 때.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전문가님, 우리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은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2,500포인트를 회복하지는 못했거든요. 오늘장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자, 많이들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2,500포인트 부근입니다.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연말까지 해서 산타 랠리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시장에서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외적인 부분들,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갑니다. 저기로 또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금값이 또 올라가니까 시장이 문제가 되나? 비트코인과 금이 움직인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는요, 잘 생각해 보실 게 재미를 볼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시장 보시고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갖고 있는 내 종목이 연말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종목일지 아닐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최근에 보면 전체 시장이 약간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2,500포인트 부근으로 해서 상당히 조금 움직임 자체가 크지도 않고 또 떨어지기도 제한적이고 떨어졌다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패턴이 반복이거든요. 그런데요, 11월부터 시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현 구간대는 일부 쉬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 구간에서 말씀드려보자면 2,500포인트 부근 있죠. 2,500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지금 최근에 반복하고 있고요. 지수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이럴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나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가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거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 며칠 동안의 이 두 종목의 흐름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많이 올라서 그러한 건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LS 머트리얼즈의 청약 일정이 조금 맞물렸던 경우도 있고요. 다음 주 12일 날 상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기 위한 또 새롭게 그 주식을 사기 위한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로 재미를 보신 분들의 상당수 자금들이 현금 확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일 날 아마 LS 머트리얼즈의 상장에 맞춰서 그 종목의 움직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머티가 한 2주가량 급등이 나왔었고요. 주가가 3배 정도 움직였습니다. 잘 아시죠? 잠깐 볼까요? 자, 에코프로머티 보시면 네, 그렇죠? 11월 17일 날 상장해서 11월 말까지 뭐 고점으로 보자면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10월 말부터 해서 이번 달 초까지 해서 한 달가량 거의 이 종목도 바닥부터 치자면은 거의 3배 가까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이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자금들이요, 좀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막판에 또 두산 로보틱스가 또 움직이는 걸 보아하니까 아직 끝나진 않은 건가? 오늘 1시부터 해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세구나. 또 하나 또 재밌는 점은 두산 로보틱스의 막판 오후 2시부터 거래량이 폭증했던 부분도 포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약간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개별주 위주, 또 가는 종목으로만 가고 자금이 쏠리는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시장이 막 급등을 하잖아요.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요, 내 종목도 같이 갑니다. 그렇죠? 같이 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으로의 시선 쏠림 자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매도하기 힘들다 보니까 다른 종목 시선이 안 가요. 그런데요, 시장이 횡보할 때는요,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내 보유 종목들이 가만히 있고 수익이 안 나다 보니, 마이너스도 안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종목으로요, 시선 쏠림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천천히 상승하거나 천천히 횡보하거나 하는 모습, 최근과 같은 장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들이 나오나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나 에코프로머티 같은 종목들의 시선 쏠림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대형주에서 쉽게 수십억씩 사고 팔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FOMC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12월 FOMC에는 정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점도표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몇 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요즘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치 자체는 3번 정도나 4번 정도 얘기가 나와요. 이 힌트 자체를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에서 표현을 할 겁니다. 마음의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점이 과연 9월 달 FOMC보다 이번에 어떻게 찍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미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해도요, 시장은 받고 있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긍정적인 표현이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나오는 지표들이나 연준 위원들이 그간 예측치를 통해 발표했던 자기의 발언들 자체가 워낙 자꾸 틀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연준 위원들을 바라보진 않습니다. 다만 점도표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도세 우려감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시장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마지막 포인트, 다음 주에 LS모트가 과연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올지 여부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해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투자해보실 분들이시라면은 원체 많은 자금이 움직일 테니까요.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의 시장 흐름을 김선희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또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공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를 문자로 주셨고요. 매수가가 44,000원에 15% 비중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45,2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블록체인 관련한 종목
종목들이 또 일제히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컴투스홀딩스는 저희가 어떻게 조금 더 들고 가봐야 될까요? 네,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상한가 마감을 했고, 그리고 살펴보자면은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컴투스가 상승 흐름이 많이 조금 적기는 해요. 컴투스홀딩스가 원체 조금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뭐 게임주 전반으로 움직인 거는 아니고 좀 특정 종목에 좀 치우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컴투스홀딩스 보자면요. 이게 11월 달부터 11월 초부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좀 크게 나왔었고요. 조금 횡보시킨 다음에 다시 누군가 손을 좀 댄 거 마냥 좀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전체 주봉으로 좀 큰 그림을 보자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바닥에 있다가 좀 반등 포인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건데 매수가가 우선 44,000원이신데요. 라인상으로는 맞춰보자면 오늘따라 들어가신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 이제 4월이나 아니면 작년이나 어찌됐든 간에 한 6개월 전쯤 그 이전부터 매수 대응을 하신 것 같고 이제 매수가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 종가 상황에서의 현재가 상황에서 호가창을 봤을 때 상한가 잔량으로 쌓여 있는 거는 이제 만주가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잠겼다라긴 표현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상한가에 좀 마감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으로도 잠깐만 살펴볼게요. 그래도 상한가 풀리진 않은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우선 한 번 더 상승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자, 여기 네모칸 쳐드렸던 구간 자체, 매수하셨던 구간이죠. 매물벽 자체가 정말 두껍습니다. 최근에 거의 1년 반 정도의 수급 상황이랑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이 구간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가주면서 5만 5천 원, 6만 원대까지 흐름을 이어간다면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걸림돌이 좀 되는 부분이라 혹여나 보유하고 계시다가 매수가 밑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래, 잘 빠져나왔다 생각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원금 청산을 하시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내일도 만약에 올려치게 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잘만 가준다면은 5만 5천 원 이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일과 모레 상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오늘 거래량도 터지면서 좀 가졌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지켜보자. 다만 이제 44,000원 이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감 갖지 마시고 정리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밀려난다 싶으면 그때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익 실현 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QRT. QRT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500원에 20%입니다. 네, 14,500원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8%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16,44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HBM 관련한 종목 2주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데 QRT 저희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예, 신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QRT는 이거는 어떤 경위로 사셨을까요? 뭐, 주위에서 좀 좋다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좋다 그래서. 네네. 자, 그럼 뭐 매수가가 장기로 보시고. 예. 그렇죠? 매수가가 우선은 14,500원이시면 이게 최근에 몇 개월 안에 사셨나 봐요? 아니면 그 전이나? 한 2개월 전에 샀다가 어저께 좀 사가지고 물타기 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우선은 오늘 상승이 그나마 잘 나와서 그나마 잘 풀린 케이스이긴 한데 조금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우선은 차트상으로는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되는 거는 딱히 없어요. 차트 분위기상 봤을 땐 추가로 더 갈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다만 하나 보셔야 될 게 누군가가 좀 차익 실현 물량만 조금 많이 안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분봉상으로 보더라도요. 딱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별로 빠진 느낌도 없고 잘 버텨줬거든요. 일시적으로 잠깐 올랐다가 내려온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의미 없고요. 오히려 튼튼하게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보자면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연말 특수가 조금 있지만서도 우려스럽긴 한데 이게 실적이 2021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계속 매출이 떨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잘 모릅니다. 약간씩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매출 자체가 네. 계속 떨어져요. 2021년을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22년 떨어지고 23년 올해도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21년도 실적을 으라차차 올렸었던 거고 22년도 때도 맞췄지만 쉽지는 않았지만 뭐 나쁘진 않았고 근데 올해는 약간은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냉정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라인만 지켜주세요. 딴 거 마시고 딴 거 말고요. 아마 제 판단은 15,500원짜리가 핵심일 것 같아요. 15,500원짜리 이탈하게 되면 이게 내일장이나 모레장에 한번 반등이 나오면 5일선이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5,500원짜리 자체가 5일선으로 버팀목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매도세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의 차트 흐름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줘서 내일이던 모레던에 한 번 더 흐름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홀딩 의견을 드릴 건데 실적 이슈가 우선 내년 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특별한 악재는 없어서 잘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큰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지금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딱히 그렇게 이제 거래량 자체가 크게 붙는 종목도 아니고 또 이제 시총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개인들의 조금 약간 노름 느낌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강하거든요. 자,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수급 살펴보자면요. 네, 역시나 수급이 전혀 없어요. 예상했던 대로 수급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 그리 좋을 거만은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우선 냉정하게 설명드리면 15,500원짜리 이탈하면은 그때는 꼭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일과 모레 만약에 반등 나오면 그것도 수익 실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급등 나오면 꼭 파셔야 되고요. 밀릴 경우에도 15,500원짜리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QRT 차트가 굉장히 이쁘다라고 하는데 보유를 해보시다가 급등이 나오면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요. 밀려난다 싶으면 15,500원 부근에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도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푸치엠요. 네, 포스코 퓨처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2만 원에 5%인데요. 네, 32만 원. 네. 네, 32만 원 매수가에 5%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1만 8,500원입니다. 좀 매수가를 소폭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죽어가세요? 목소리 커요. 크기. 전화 자주 주시는데 힘내셔야죠. 네. 예? 저한테만 자주 하시나요? 다른 전문가한테 자주 하시나요? 아니, 안 해? 다 팔고 없어가지고 코스프레는 못 팔아가 손해봐가지고 네네. 거기 갔더니 네. 또 내려오네. 아, 그래요. 자, 우선은 이거 언제 사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저랑 통화를 몇 번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성향 자체는 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대형주 위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보건대 우선은 포스코 퓨처엠은 바닥은 거의 다 다졌어요. 상승 분위기를 타긴 할 거예요. 한 번 더. 근데 다음 주까지 해서 더 갈지 여부, 그러니까 연말까지 해서 쭉 올라가면서 가긴 할 것 같은데
큰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다음 주까지나 다다음 주까지 보면. 왜냐하면 이게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면서 증거금 자체가 13조가 모였어요. 정말 많은 자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건데요. 매수 대응 못하신 분들이 아마 다음 주 12일 날 그쪽으로 자금 쏠림이 다 갈 것 같아요. 연말까지 해서.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지만은 뭐 그 종목도 2차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딱히 주목을 못 받을 거다. 재미는 없을 거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매수가 이상 바로 이제 아래니까 내일 반등이나 모레 반등이나 해서 다음 주 초 12일 전까지 해서 포스코 퓨처엠의 반등 포인트가 나와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향상 그래요. 시청자 성향상. 그게 아니시라면 시간은 좀 걸리시더라도 내년 최소한 1분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상 지금 현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급 보시면은 기관도 매수 들어오고 하지만 거래량 대비해서 매수 들어오는 수량 자체가요. 그렇게 특출나게 많은 건 아니고요. 알록달록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체 자체가 없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주식을 산 주체는 거의 개인들이거든요. 이러면은 이 정도 시총의 종목이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시총 자체가 25조입니다. 25조. 네. 어제 기준으로 25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그렇게 막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거의 마무리가 된 종목이라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단기적으로 재미를 보시려면은 이거 파셔가지고요. 12일 날 LS 머티리얼즈 하세요. 그게 오히려 성향상 더 재밌고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24,500원 갔다가 내려왔으니 그때 팔 걸. 뭐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주식 잘하는 팁. 주식 맨날 하실 때 그 기대를 갖고 하시잖아요. 얼마 오를 거란 기대, 그렇죠? 주식에다가요. 네. 기대감을 넣지 마세요. 단 1%도 넣지 마세요. 0.1%도 주식하는데 기대를 넣지 마세요. 기대감 하지 마세요. 기대를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점에 못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님 저 좋아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주식할 때요. 기대감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주식 못 해요. 돈 못 벌어요. 절대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하죠. 주식은 훨씬 심해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없애시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주식 잘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예,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좀 올라가면 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과는 다소 맞지 않는 종목인 것 같다. 수익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KBG고요. 네. 12,000원에 30%요. 네, KBG 매수가가 12,000원에 30% 비중이신데 자, 오늘 KBG 종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관련한 종목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8,1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 저기 8월 달에 사셨어요? 아니요, 한 5월, 6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못 하신 거구나, 이게. 그래, 네, 맞아요. 5월, 6월에 사셨어요. 아니, 전에 범에 좀 하다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오래 길게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그쵸.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야, 이거 5월 6월에 사셨으면은 단타 한번 해보시려고 접근했다가 완전 물리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물을 타시고 나서 8월 달에 파실 기회는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아, 단가가 최근에 낮춰준 거구나. 네, 그러면 이게 회사는 뭐 나쁜 회사는 아닌데요. 네. 시총이 또 원체 작잖아요. 시가총액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700억이네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시총 1,000억 넘어가야 기관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는 수준인데 요즘엔 더 심해서 더 높아야 되기도 한데.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고민이네요. 이 종목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사실 종목 자체 시총이 원체 작다 보니까 네. 잘 보지 않는 종목이고 이거를 이제 주셔가지고 지금 살펴봐서 이제 기억이 났어요. 어떤 종목인지는 제 기억은 났는데 그래요? 진짜 사람들 잘 안 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죠. 특히나 사람들이 네. 요즘에. 아 이거 네,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한동안 이렇게 한 번씩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언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인가 그때 이제 네. 17% 올랐다 빠졌던 경우나 아니면은 10월 달에 뭐 27% 이렇게 올랐다 빠졌던 경우 이런 식의 흐름은 간혹 나오긴 할 건데 어떤 이제 특정한 이슈를 바꿔서 갑자기 뭐 계속적인 상승이 꾸준하게는 당분간은 안 나올 거예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개인적인 판단은 우선은 만약에 누군가 손을 대고 있다면 10월 달 같은 경우 거래량 터졌던 경우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11월 30일 날 거래량 터진 케이스에서 보면 되는데요. 제가 11월 30일 날 누가 들어와 있는지만 체크해 볼게요. 분봉상으로 네. 11월 30일 날 급등 나오고 빠져나간 흔적이 있는지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매수를 땡겨 들어왔었고요. 매도를 치네요. 달려 들어오고 바로 치네요, 매도를.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간 흔적들이 여지없이 많이 보이네요. 아, 그래요? 이거는 들어왔다가 올리려고 매집을 위해 들어온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네. 거래량 터지면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는 비어 있어요, 지금. 자, 이렇다면 제가 만약에 네. KBG를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이거 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상태에서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차라리 다음 주에 그냥 뭐 LS 머트리를 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그게 더 쏠림이 심할 테니까. 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주가 이거 올라가는데 한참 걸릴 거예요, 진짜. 그 LS 멀티지라는 건 뭐지요? 전 몰라가지고. 다음 주에 상장하는 종목인데요. 아, 에코프로 머티처럼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그게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지금 단가 기억은 정확하게 지금 나지 않아 죄송스러운데 네. 뭐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나오고 날짜는 언제? 12일 상장이에요. 12일 날요?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라 네. 제가 뭐 그건 좋게 본다고 가지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 추천드리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이걸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면 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네. 자, 우선은 KBG가 나쁜 종목은 아닌데 네. 기다리시면 올라올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꾸준해요, 종목이. 네. 근데 다만 이제 이슈를 받고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종목이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는 안 올 거라는 거예요. 종목 자체에서 당분간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번 만져줘야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오고 빠지는 게 반복인데 그거 올라가도 12,000원대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상황상. 그렇죠? 저번에 30일인가? 그때 네. 조금 9천 얼마 했을 때 조금 정리를 할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도 망설이다 말았어요. 맞아요. 이게 네. 이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연말 아니나 1월 안에 이런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네. 가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던가 대응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어려워요. 개인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그 주식의 금액적으로 부담되지 않으시다면 네. 과감하게 이거는 한번 방향을 바꿔서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의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한번 버텨보셔야 돼요. 예, 쉽지 않아요. 한번 고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 매수가 부근의 회복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종목 교체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바이로직스 11,532원. 네, 11,530원에 혹시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0%요. 40%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9,700원인데 6%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 갖고 계신 비중이 적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예, 친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매수 들어가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종목인데 이거 어떤 경위로 제가 사셨을까요? 사실 작년에 사가지고 아, 그렇죠. 3달 전에 금액이 왔었는데 네. 더 갈 줄 알고 못 팔다가 이렇게 또 작년 거의 말쯤 대응하셨는데. 네, 사서 이번에 한 번 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12,800원 할 때 팔아야 되는데 13,000원 갈 줄 알고 좀 욕심 부리다가 맞아요. 또 작년 네, 하반기 맞아요. 때 11,000원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때 거의 바닥 그때 막 인식 막 되고 사람들 인식이 그랬어요. 이거 반등 네. 나온다고. 갭상승하고 막 맞아요,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 현혹시켰었는데. 네, 그랬는데 맞아요. 저번에 한 3달 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게 근데, 억울해서 자, 이제 근데 한 번 더 올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올 거는 같은데 10,000원만 가면 떨어져서 어제 분위기로는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분위기 좋았죠. 네, 근데 또 오늘 또 원점으로 아하. 돼서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네, 방향은 확실히 틀었어요. 네, 그래요? 확실히 틀었어. 방향은 확실히 틀었기 때문에 저점은 찍은 것 같죠? 한 번 무조건 뛰는데 이게 그러니까 네. 보셔야 될 게 제가 주봉을 열어놨는데 네, 8, 9월 달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거 한번 다시 보일 것 같아요. 이 가격이요? 다시 보이면서 12,000원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래요? 12,000, 13,000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나름의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의 큰 네. N자형 파동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생각적으로 볼 때. 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제랑 일국인이 며칠 사더니 어제도 오늘 또 팔더라고요. 근데 뭐 이 정도는 괜찮고요. 네, 가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저점은 다 거의 바닥은 찍은 것 바닥은 같죠? 찍었어요. 확실히 찍었고 뭐 잘 네. 보시겠지만 이평선 자체도 완전 다 돌아섰잖아요. 네. 두꺼운 모습들이 다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저도 뭐 한 3달 전 가격은 다시 한번 올 것 같긴 하거든요. 다시 올 것 같은데 저도. 그죠? 근데 이거를 걱정보다는 어떻게 네. 잘 팔지 여부인데 네. 매수가는 무조건 와요. 무조건 오는데 그쵸. 이제 거기서 이제 욕심을 내냐 안 내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억울해서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억울해도 팔아야죠. 뭐 이번에 억울해도 오면. 이제 원금 이상으로 한 수익만 나면 그게 어디예요? 예, 예. 그렇죠. 그냥 12,000원만 돼도 던져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죠? 그렇게 하시고 혹여나 예. 12,000원 넘어갈 때 이거 예. 하나만 봐보세요. 12,000원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요. 예. 근데 그날 거래량이 예. 최근 뭐 8월 달 거래량이 만났을 때 650만 주였거든요. 예. 이거 이상으로 나오면서 12,000원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면 13,000원 뚫죠. 그때는 더 갈 수 있으니까 예.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가셔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그 장대 양봉 중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터진 거죠? 네, 아직 안 터졌어요. 그쵸.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예. 가려면 좀 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홀딩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보시되 만약에 12,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주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그 S-오일 네, S51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계속 물타기 하고 뭐 불타기 하고 그래서 7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50% 갖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가 7만 원의 비중이 50%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67,200원입니다. 계속해서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이거 이제 뭐 배당도 노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바닥 인식이 원체 강하니까 대응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종목이 아마 저보다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들 기관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요. 이게 가장 조금 심각해요. 문제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실적도 그렇고 뭐 회사 컨디션도 그렇고 뭐 나쁠 건 없는데 실적이 올해 좀 밀리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우려할 건 아니고 유가가 또 뭐 감산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올라가는 포인트도 잘 안 보이고 조금 애매해요. 수급은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아예 외인까지 정리해버리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뭐 경기가 회복되면서 뭐 유가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경기가 그렇게 빨리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7만 원대 돌파를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데 그냥 매수가 위로 오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재미 보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관심 안 주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종목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관심을 줘야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다른 분께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 갖지 마세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고 SK이노베이션 좋아하지만 기대를 갖고 대응하기에는 종목 자체가 너무나도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유가가 지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내년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고 내년 1분기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해요. 예. 그나마 금리 인하가 조금 시작되면서 내년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조금 풀리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 그나마 유가의 반등을 조금 큰 그림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기업 실적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S-오일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환율이 또 그러니까 약달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적에 계속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연말 안으로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황 보시다가 빠르게 좀 나오시면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권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종목 상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하시면 시장에 관한 이야기 또 이 시장 시황뿐만 아니라 이 방송에서 못 듣는 이야기들까지도 보다 자세한 소식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김선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 통해서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다시는 분들 계속해서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픈롤이고요. 네. 14,400원에 10%입니다. 14,400원에 1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23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오픈롤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매수가가 올려다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15% 있다가 5%는 네. 제가 손들었거든요. 네. 예, 저 매수가 올라올런지 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가려다가 빠졌어요. 가려다가. 네. 그간 좀 고생하셨는데 좀 아쉽네요, 이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종목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맞아요. 상장 첫날만 보고 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총 자체도 원체 좀 작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큰 종목 위주로 방송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관심을 좀 많이 안 줬던 종목 가운데 하나라서 네. 종목을 이제 상담 들어오자마자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선 좀 하나씩 볼게요. 네, 그래도 뭐 실적 포인트에서는 나쁜 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잠깐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하나 들어가서 봐야 될 게 있긴 한데, 이게 무슨 네. 의심이 드냐면, 보호해수 물량이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풀려요. 네, 상장하고 나서. 네. 근데 혹시 6개월 뒤에 보호해수 물량 풀리는 거 알고 계신가? 있으신 게 있나요? 아니요. 찾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그런 건 없고, 이번에 저 대선 때문에 조금 오르는 것 같아서. 대선, 네,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종목을 진짜 100%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면 제가 이해를 하고 구인구직 그래서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거 위에는 없는 건가요? 네, 저도 잘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구인구직에 대한 정책 이슈를 가지고 뭐 살펴보자면 이게 움직였나요? 이민자 구인구직으로 갖다 많이 정책. 간다더라고요. 사람인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없고 같이 본다면 같이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네. 누가 최근에 바닥부터 보자면 5천, 6천 원대부터 움직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6천 원대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시가총액이 한 5, 600억대였단 말이에요. 누가 네. 좀 장난을 친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장한 지 3개월, 6개월 때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6개월 때 물량이 있다면 네. 죄송해요.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있다면 찾아보세요 꼭. 네. 이게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이슈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죄송합니다. 보호해수 물량 자체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회사의 나름 우호 지분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음, 방금 뭐 하실 말씀 있으셨는데? 그러면 이 정도 돼서 그러면 그냥 차라리 손절하고 다른 거 갈아타는 게 낫습니까? 근데 어제 빠지고 오늘 빠지는 거 가지고는 아직은 이거를 정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한두 번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매수가까지 올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해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15,000원 근방으로 넘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날이 언제냐면 상장일 날이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 매매가 가장 활발했었고 15,000원 부근, 16,000원 부근에서 가장 두꺼운 호가를 그려내고 있어요. 매물벽 자체가. 네. 그러면 그 자리에 물리신 분들 생각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0% 되면 손절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심리적으로. 네. 그 영향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같은 가격대도 올라가다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10%, 15% 정도 손절하고 말겠다 하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한 5% 정도는 그렇죠. 손절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근데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아직까지만 좀 더 홀딩하고 가지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 오늘 별로 안 빠지는 걸 보아하니 네. 그래도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욕구 자체는 13,000원 위에서부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좀 지켜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긴 한데 그 확률적으로는 낮긴 하거든요. 네. 정부 정책과제 이슈랑 같이 붙어서 가면 좋겠는데 수급도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네. 괜찮으시다면 네.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종목이 들어올 경우에는 네. 상황을 보시다가 그냥 정리를 하시고 네.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연말 우선 푹 쉬시고. 네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내년 초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보시고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현재로서는 저도 이렇게 딱히 이렇게 막 드릴 말씀이 많진 않고 그래도 관심이 보시면 없으니까. 네, 그죠. 이게 그래도 11월 달에 급등 나와서 올라온 게 어디예요? 맞아요. 이 정도만이라도. 그러니까요.
거기에 만족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아, 네네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손실폭이 마이너스 안쪽으로 좀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첨보 첨보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9천 원 20%요. 네, 13만 9천 원에 20%, 오늘 예. 11% 넘는 시세도 보였고요. 12만 3,6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첨보 저희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첨보 이제 매수 대응 하셨는데 생각하시는 목표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셨을 때. 아니 15만 원? 15만 원? 예. 좀 더 높게 보시면 안 될까요? 아유 많이 올라가면 좋죠. 근데 난 지금 매수까지 올라갈란가 안 올라갈란가 그걸 걱정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올라옵니다. 자, 그렇습니까? 올라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18만 원부터 20만 원 사이 그렇게 올라왔으면 진짜입니까?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근데 문제는 시간은 좀 여유를 두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올라오는 것은 그냥 거의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예. 걱정하실 건 전혀 없어 보이고 다만 여기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갈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예. 빨리 간다면 뭐 한 달 만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내년 한 1분기까지 보시고 기다려보시면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좀 마음이 놓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실적 베이스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는. 물론 올해 좀 네. 꺾이긴 했는데 올해 실적이 안 좋아서 이미 다 꺾였던 부분이 다 반영이 됐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최근에 좀 매수를 땡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대비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첨보의 기준상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면 예. 제 판단으로는 우선은 여기까지 5월, 6월, 7월 요 횡보했던 구간 있죠. 20만 원 부근, 19만 원대. 네.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 기다려보겠습니다. 꼭 홀딩하시고 나중에 이제 한 18만 원 넘어간다 싶으시면 예. 그때 또 한번 여쭤보시러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고요. 오늘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하나 시스템을 주셨어요. 16,500원에 10% 비중인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짚어주시죠. 16,500원이시면은 이게 최근 아니면은 일전에 7월인데 제가 아침 방송에 추천을 드리고서 수익이 지금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이 정말 많이 나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 추천드렸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추천드려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났는데 우선은 매수가 이상은 다시 갈 거예요. 이게 시총 보시면 돼요. 딴 거 아니라 시총이 지금 3조잖아요. 근데요. 시간 두고 지켜보시면은 시총 4조, 5조 넘어갈 겁니다. 가격적으로 따져보더라도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21년 고점 자리를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이지만 큰 추세상으로는요. 라인 보세요. 2020년 바닥부터의 차트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쁜 라인입니까? 이런 경우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 다시 나옵니다. 이 그림 다시 나올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홀딩하시고 계시고요. 2만 원 넘어가는 거 보세요. 아마 뉴스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2만 원 근처 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은 그냥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방송 시간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매일같이 장중에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내일부터 시장 공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단기 수익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죠. 빠른 매매를 선호하신다면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유바이오로직스 12,000원 선에서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 단, 거래량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12일 상장 예정인 LS 머티리얼즈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